S&P 500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평가 금액이 늘어나서 기분은 좋은데 문득 조정이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요. S&P 500 최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S&P 500 투자 전략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최근까지의 S&P 500 차트인데요. 중간에 굴곡은 있습니다만 차트의 기울기만 보더라도요. 왜 투자는 미국이고 S&P 500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지수인지 알 수가 있죠. S&P 500이요. 1년에 1000포인트씩 상승을 했네요. S&P 500의 연초유 수익률을 보면 8.6%밖에 안 됩니다. 그리 많이 올랐다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지난 4월 저점 이후 반등폭이 30%에 달합니다. 1년도 아니고요. 4개월 만에 약 30%가 오른 거니까 기술적으로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S&P 500의 연도별 성과를 보면요. 2016년 그리고 17년에 좋았지만 2018년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반등했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시장이 급락을 했었죠.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역대급 상승장 이어지다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영향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습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주식시장 너무나 좋았잖아요. 2년 좋았다가 큰 조정이 오는 과거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분명 2025년은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는데요. 너무 좋으니까 더 불안한 거죠. 조정이 없진 않았습니다.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이어진 하락장에서요. S&P 500은 약 20% 가까이 조정을 받았어요. 하락폭만 비교해 본다면 2020년 그리고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정입니다.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주식을 최고가에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요. 현장에서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해외 투자를 시작한 지 3, 4년 정도 되신 분들은 오히려 신고가에 대한 경계심이 크지 않습니다. 투자 경험이 10년이 훌쩍 넘은 분들, 미국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로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신고가에 대한 경계심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 경계심의 근거로 코스피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코스피입니다. 앞에서 봤던 S&P 500과는 많이 다르죠. 2020년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요. 코스피는 20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코스피가 아니라 박스피라고 불렸죠. 박스권을 뚫고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고요. 이때와 비교하면 박스권의 상단은 높아졌어요. 하지만 또 다른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 코스피의 장기 투자에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수십 년째 이어지다 보니까요. 장기 투자보다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표 지수 투자보다는 테마주를 찾게 되는 겁니다. 코스피가 아니라 S&P 500에 투자한다면 조금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P 500은요. 신고가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수는 그 과정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블랙락의 2025년 3분기 전망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S&P 500에서 신고가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57년부터 2024년까지면 거의 70년인데요. 약 70년 동안 S&P 500은요. 연평균 무려 18번의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서 신규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1957년부터 2025년까지 사상 최고점에 투자하는 것과 아무 때나 투자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요. 유의미한 수익률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1년을 보면 차이는 있지만 3년, 5년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요. 차이가 없어집니다. 중장기 투자가 목적이라면 시장 진입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얼른 시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최근 10년 누적 수익률이요 262%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요 무려 13.89%예요. 특정 한두 해로 기간을 한정하면요 S&P 500보다 초과 성과를 달성한 분들 많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연평균 수익률 13.8%, 10년 이상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펀드 매니저까지 그 범위를 넓혀봐도요. S&P 500보다 나은 레코드를 가진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면요. 주식시장이 마냥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2018년, 2020년, 그리고 2022년까지 역사적으로 손에 꼽히는 하락장 성과가 다 녹아있는 수익률이 바로 이 수익률이에요. 괜히 워렌 버핏이 나 죽으면 이상한 데 투자하지 말고 S&P 500에 투자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장기 투자는 하락장에서 하락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15% 하락했어요. 원금은 850만 원이 되겠죠. 마음은 아프지만 18%만 올라주면요. 원금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장에서요. 15%가 아니라 50% 하락을 맞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반토막난 자산이 다시 원금이 되려면요 100% 올라야 됩니다. 2배가 올라야 원금이 돼요. 18%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익률은 아니지만 100% 상승은 어렵죠. 그래서요 마이너스 50%를 경험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원금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더 투기적인 자산, 레버리지 ETF나 중소형 성장주로 관심을 돌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 베팅이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요. 대부분 성공을 하지 못하시죠. S&P 500의 장기 성과가 정말 위대한 이유는요. 바로 잃지 않는 투자에 정석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데 있습니다. 2015년부터요. 올해까지 S&P 500 ETF 스파이의 연도별 성과입니다. 물론 수익률 편차는 있어요. 하지만 밑에 이 순위를 보시면요. 놀랍도록 꾸준합니다. 스파이와 동일한 유형의 수많은 펀드들과 비교를 했을 때요. 항상 상위 3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연도별로 보면 절대 1등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상위 30%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면서 중장기적으로 1등에 가까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S&P 500입니다. 마켓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ETF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ETF가 ARKK죠. 연도별 수익률 편차가요 상당히 큽니다. 2020년 1등 했고요. 그런데 2년 연속 꼴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1등, 2024년에는 다시 최하위권, 그리고 올해는 다시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2020년 펀드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익률 152%, 2023년 67%, 그리고 올해 31.6%를 기록하고 있는 ARKK의 장기 누적 성과는 어떨까요? ARKK와 스파이의 2019년부터의 최근까지의 누적 성과를 비교한 겁니다. S&P 500은 단 한 번도 이러한 영역에 도달해 본 적은 없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결과적으로 ARKK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죠. 개별 종목이나 일부 테마형 ETF 보유하신 분들은요. 고점 논란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S&P 500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S&P 500 최적의 투자 타이밍은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계시는 그림은요. 피델리티에서 가져온 겁니다. 1980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의 연도별 성과를 정리한 겁니다. 이 연두색 막대 그래프가요. 연수익률이고요. 이 비기스트 랠리는 해당 연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비기스트 드랍은 해당 연도 고점에서 저점까지 얼마나 빠졌는지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2025년이 이대로 끝난다면 S&P 500의 애뉴얼 리턴은 8.6%일 거고요. 비기스트 랠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8%겠죠. 그리고 비기스트 드랍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이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연 10% 내외의 조정은 매우 흔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빨간 점들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역대급 상승장이었던 2022년에도 2024년에도 약 10% 내외의 조정은 있었습니다. 연 10% 수준의 하락이 오더라도요. 공포에 떨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조정은 당분간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S&P 500, 20-30%의 폭락 한 번도 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S&P 500 45년 역사를 통틀어서요. 20% 이상 하락한 적이 7번밖에 없습니다. 그 7번 중에 30% 이상 하락한 것이 4번이고요. 연 40% 이상 하락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 번밖에 없었어요. S&P 500은요. 500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이기 때문에요. 30% 하락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너무나 큰 폭의 조정을 기다리다가 주가 상승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점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S&P 500에게 주가 하락은 언제나 기회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녹색 점이 비기스트 랠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면 해를 불문하고요. 이 녹색 점들이요. 모두 연두색 막대 차트 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지난 45년 연평균치를 보면요. 애뉴얼 리턴은 13.3%인데 비기스트 랠리는 26.9%죠. 2배가 넘습니다. S&P 500이 조정을 받으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추가 매수를 기회로 활용한다 라고 하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이 구간에서 겁에 질려서 위험자산을 정말 막 던지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미리 던져서 다행인 위험자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S&P 500만큼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셨다면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었겠죠. 주식시장에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높다면 미리 줄여놓을 필요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위험자산을 줄일 때도 순서가 있는데요. S&P 500은 필수 소비재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은 가장 나중에 줄이지 않습니까? 하락장을 염려하신다면요. 개별 종목이나 테마형 ETF를 먼저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S&P 500은 가장 나중에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